오늘 이야기는 거의 그냥 슈타이너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거의 다죠. 한 줄 한 줄마다 거의 다 그래요. 표현이 좀 달라서 그랬지.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여러분들 얘기다 생각하고 모든 책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기다, 이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자고 여러분들이 주제자이기 때문에 남 얘기다라고 자꾸 긁글긁글 지식지식거리면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고 공부하자. 슈타이너의 그 마음, 작자의 원작자의 마음, 원작자의 마음. 그렇게만 바라봐도 글이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다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그냥 이렇게 흐트러 가는 거죠. 소리가. 남 얘기로 들어야 될 거는 깨진 진리 세상에서 그 법칙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 동무들이 잘 들리지 않는 거. 아, 왜 자꾸 저런 얘기만 하지?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줄줄줄 훑어버려도 되죠. 그러다가 이치 같은 게 하나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반짝반짝하죠. 그럼 그 이치들만 캐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걸러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 동양의 이치의 정수에 닿진 않았고 깨달음의 크기나 깊이나 넓이로 봤을 때는 동양 철학자들이 훨씬 수준이 높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동양 철학을 많이 알아봤자 말을 못했는데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분이. 이 강사분이 천부경을 알면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이 내용 자체, 말 자체가 달라지겠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은 그분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자명해요. 그런데 신지학을 얘기하려면 신지학스러운 자체, 오컬트를 읽을 때는 오컬트 자체가 돼야 되고 이치를 얘기할 때 이치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 그런데도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장사를 안 하세요, 이분이. 장사. 그 정도 알면 장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깨치는 수준이면은 웬만한 지금 유명한 유튜버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 선생님이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본을, 그분의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어쨌든 이 신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자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면 루돌프 슈타이너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이게 제가 쳐놓은 그물 같은 거예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여러 방면으로 자기의 통찰을 풀어놨잖아요. 이렇게 우주의 이치를. 그런데 그게 하도 자명하니까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따로 벗어나지 않는데 그거를 어설프게 알고 장사를 하면은 지금 깨진 발도로프 교육, 우리 세상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발도로프 교육, 뭐 잘못된 변형된 발도로프 교육, 돈을 위한 거, 교육을 위한 교육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적어도 이분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만큼은 적어도 발도로프가 아니라 루돌프 슈타이너를 그래도 올곧게 받으려고 굉장히 애썼다, 공부하면서. 굉장히 충동이 많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랬을 때는 막 요것저것 골라갖고 내가 막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정제를 잘하고 걸음망으로 잘 걸렀어요. 우리 이제 그 침묵의 소리 했을 때처럼. 그래서 자명한 말을 아는 만큼 양심적으로, 그야 말대로 자명한 말을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신다 하는 거죠. 그 근저에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이분이 걸려들지 않았다. 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쳐놓은 굴레, 그물망에 걸린다고 하는 거는요, 그 이치 조금 깨달았다고 거기서 장사해버리면 그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 걸리진 않았어요, 거기에. 그 근저의 루돌프 슈타이너의 말을 체험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은 아주 충실하게 잘해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일단 신지학 강의 보면 우리 같은 동무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서 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라든가 색채학이라든가 시비 감각이라든가 이런 세상을 보는 과학적, 천문학적 눈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죠. 도와줘야 될 부분. 그러면 훨씬 더 꽃피우죠. 왜냐하면 나머지 공부들이 다 이 신지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루돌프 슈타이너도 이 신지학적 깨달음이 없었으면 나머지가 그렇게 자명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왜?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분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루도프 슈타이너 제가 찾으면서 아, 신지학 뭐가 있지 하면서 찾으면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킵해뒀다가 요거 강의 때문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걸 쭉.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분의 교육 영상은 예를 들면 천부경의 기초 영상 같이 그분의 교육 영상은 신지학 루돌프 슈타이너를 포함한 이쪽 방면에 어떤 공부든지 간에 하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명한 이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천문,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카발라적인 것도 이해하고 있고 주역 것도 많이 빼고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한글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기초 한자도 그냥 대강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불교, 힌두교 이런 것 쪽에서도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박학다식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딱 되면 장사하기 좋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 그물망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요. 여태까지 신제학 강의하시는 걸 보면 그 정도 알면은요, 막 신제학 안다고 그러고 막 떠들 수 있어요. 이치가 굉장히 정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기초적인 자명한 이치들은 그분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들은. 제가 거기까지 다 시간을 할애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인지학이라든가 그분 강의 토대로 해서 이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체적인 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신자학이 이번에 타이틀이니까 신자학을 중심으로 풀어놓으면 나머지는 불보듯 뻔하다. 거기서부터 다 파생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제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셨다고 하면 뭐 조금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분도 빈틈이 있을 것이고 현실과의 다툼에서 그분도 어느 순간에는 졌을 것이고 그분의 바운더리, 그분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발도르프 교육하는 그 양평 교육원도 어느 부분은 물렀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웬만한 어디 센터 학당보다 거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망쳐놓지 않은 상태. 양심을 살살 건드려 놓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그분이. 그러니까 상태 양호하다는 거예요. 상태 양호. 그런 분이라면 저는 그냥 믿고 맡기겠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그 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저는 믿고 맡기겠어 그냥. 근데 그분이 그 발드로프 학교 교장이에요? 거기 센터 교장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 양평 학교 교장. 그러니까 발도르프가요. 완전 퍼져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완전 변형돼 있지. 완전. 그러니까 그냥 발도르프라 그래서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루돌프 슈타이너를 정말 이해하고 받은 사람이 메인으로 있는 곳에 찾아가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돈 1,000만 원이 뭐예요.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돈 1,000만 원 진짜 한 학기에 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선생님한테 보내겠어. 믿을만 하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딴 데는 모르죠. 딴 데는 판단 불가. 그건 그냥 돈 장난, 교육 장난. 그래서 어쨌든 자명하신 분의 얘기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천부경 있지만 강력하게 알면 이 신지가 그냥 닿거든요. 그 정도 분이면 마음을 열어놨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천부경만 진짜 확 하고 받으시면 음, 다른 차원으로 최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지식이 탄탄하신 데다가 아직 그거 가지고 장사 안 하고 그 자명함이 깨지지 않고 양심적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천부경 이치를 가만히 알고 신지학을 다시 본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신지학이 뭔지 이제 막 꽃이 피겠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치는 자명하게 알더라고요. 설명하는 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반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갑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을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을 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여기까지 보면 딱 한민족이죠. 한민족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한민족이네. 동무들이네. 더 자세한 내용은 없다. 성배의 민족이 극동에 있다라는 단서를 남겼다. 이에 슈타이너는 그게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라고 아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본인 제자가 일본이야라고 착각했는데 일본에서 우리는 아니야 한국이야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네. 타카시 와우 이분이 여기 있네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자인 일본인 인지학회 회장 타카시 이와오 씨는 일본에 돌아와 문헌과 정보를 통해 자기네 일본을 포함해서 극동에 샅샅이 살피다가 슈타이너의 이 예언을 듣고 인지학에 푹 신지학에 푹 빠진 사람이고 슈타이너의 후예잖아 어떻게 보면 샅샅이 살피다가 우연히 한국사를 읽던 중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성배인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고 직접 실토한 바 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과거를 알았다고 하면 미래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거예요.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현재 살면서 만들어놨던 법칙들은 혼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가고 영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치거든요. 이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거들을 봤다고 하면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학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현대판 동학 다 망가지면 안 된다 절대. 현대판 동학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이거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이 얘기를 싹 가져다가 장사하고 있죠. 이런 얘기. 성배의 민족, 막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 극동에 있대. 알고 보니까 한민족이래. 외국인들이 봐도 혹하거든 이게.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쨌든 이치에 많이 닿아 있고 종교적이나 뭐 철학적이나 사상적으로도 한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이 선배 민족이기도 하고 깨달은 자들도 이 1800년대 이후에 많이 나왔고 보니까 아 저렇게 멸시받고 막 그랬는데 쟤네들 도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게다가 분단이 돼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쪼개졌는데도 끝까지 버티네 쟤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또 저놈의 조그만 나라를 저 강대국도 사이에 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쟤네들을 없애자니 너무 아깝고 지정학적으로 경제를 망치자니 테스트장이 돼버려가지고 아 이 테스트장 너무 소중한데 빨리 백신 맞춰서 5천만이 다 맞아야지 무슨 테스트를 할 텐데 아 이렇게 문모 씨는 얘기를 안 들어 빨리 속도 내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나라예요. 구조적으로. 일본은 그런 역할을 절대 못하죠, 지금. 이미 늦었죠, 한물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장사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리고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민족거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이거 가지고 장사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민족거리고 있어, 네가? 언론 플레이 살짝만 해서 일주일만 작업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야.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런 거 다 지켜보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아무리 짜봐요. 그게 되나. 그러니까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각계 전투,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강력한 힘, 그리고 있는 이 세계 그 자리 그 상태에서 확 뒤집으면 돼요. 동전 뒤집기에서 세상을. 오늘은 문답식으로 해서 우리 요거 한번 할게요. 그러면 강의를 조금 일찍 끝냈으니까 그래도 12시네. 자, 거량과 탕마방 뭐 이런 데서 전삼삼 후산삼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어요. 일단 보실게요. 문수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착이라는 사람인 거죠. 무착이.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수행자가 막 와다가 무착이라는 사람이 딱 오니까 문수가 아 도력이 굉장하니까 물어본 거겠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불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말법 비구는 계율을 지키는 자가 적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규율을 따르는 자가 적고 도통한 사람이 적은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그러면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0에서 500 정도 될까요? 그렇게 무차게 얘기하니까 또 물어보죠. 문수한테. 그럼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뒤범벅이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수준이 조금 높죠. 이제 화두선으로 점점 올라가요.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1위입니다. 그러면 5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은 알아듣죠. 둘은.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문수가 얘기한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일세라고. 전삼삼 후삼삼일세. 이에 당황하는 무착에게 문수가 차를 대접하면서 유리잔을 들어보이며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차를 들어보이며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십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해가 자자고 하는데 문수가 그대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기에 잘 수가 없습니다. 무착이 나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벌써 수준이 서서히 드러나죠. 문수가 올가미를 걸었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거 벌써 수준이 뭐예요? 그대는 계를 받은 지 얼마나 되는가? 한 20년 됩니다. 무척 20년 공부했대요. 자, 문수.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을 몹시 좋아하는구나. 이거 속으로 호통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저도 이러잖아요.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집착이란 단어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균제 동자를 시켜 내쫓으라 하였다. 꺼져버려! 이렇게 된 거죠. 무착. 아까 노인께서 점삼삼 후삼삼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동네 공부하는 사람 얼마야? 우리 동네 얼마야? 대중 얼마야? 300, 500이야? 했더니 문수가 무착이 다시 물어봤죠. 문수한테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였잖아요. 대화 내용이. 동자가 대덕이시여 이게 얼마입니까? 고개를 돌리자 동자도 노인도 모두 절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도다. 이런 거는 의미죠. 의미. 선문답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수련장 역할을 한다. 어떻게 풀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안목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선문답을 해석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경전이나 어록도 법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대하고 있는 자기를 따로 두고 논한다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맞췄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단 거죠? 그래서 설명이 없네. 그런데 대부분의 설명은 이거를 진짜를 설명을 못해요. 진짜를. 자, 볼게요. 너네 동네는 300에서 500이야. 우리 동네는 300에서 500쯤 돼. 문수 너네 동네는 몇이야? 전삼삼 후삼삼일세.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뒤범벅이죠 라고 전제를 달면서 전삼삼 후삼삼일세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범부와 성인이 같이 있으면서 그것은 용과 뱀이 뒤범벅인 상태야. 그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전삼삼 후삼삼이야 라고 문수가요. 무착한테 천둥 번개를 친 거예요. 지금. 천둥 번개를 쳤다. 무착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른 얘기로 돌리죠. 찻잔 얘기를 하면서 찻잔이 있습니까? 뭐로 마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이 없는데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화두인 줄 알고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집착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겠지. 무착도 20년 공부했는데 집착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 전삼삼 후삼삼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놓고 딱 봤더니 절도 없고 노인도 없고 동자도 없다는 거지. 그쵸? 이치가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데 이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뒤범벅이었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세상은 음양이 다 섞여 있다. 범부 따로 성인 따로 보지 마라. 너가 지금 성인이라고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이분법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하찮은 생각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 어이없구나. 우리는 범부든 성인이든 다
다 도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마치 용가뱀이 뒤범벅돼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올라가려는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봐.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또 질문해. 어이가 없죠,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일세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일단 보세요. 전삼삼이 있고 후삼삼이 있어요. 전이 있고 후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도 삼삼이 있어. 보통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삼의 의미를 이제 막 끌어다 대기 시작하겠죠. 삼의 의미. 아, 천지인이야. 막 이러면서 아, 이건 하늘과 땅과 뭐 나의 이치야. 태극의 이치야. 막 이러면서 삼에 대해서 막 모든 이제 이치, 주역의 이치 막 다 끌어오겠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전삼삼 후삼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후를 나누고 33이라고 그리고 숫자를 뿌려버린 의미는 문수가 도대체 뭘 알라고 하는 것일까? 문수가 이 3의 이치가 뭐니까 주역에서 찾아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주역의 이치를 좀 알려줘. 이러라고 문수가 전삼삼 후삼삼 했을까요?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 전삼삼 후삼삼을 보고 있는 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앞뒤를 보고 있고 수를 세고 있는 너. 이치만 파고 있지 말고 그것을 세고 있는 너 자체를 봐. 뜰 앞에 잣나무가 살아나듯이 전삼삼 후삼삼 이치 노름에 정신 팔리지 말고 300이니 500이니 거기 3이니 많은 수를 얘기하느니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너를 느껴. 전삼삼 후삼삼 여기에 있는 수수께끼 인중 천지일 천지인 중에서 네가 가운데서 모든 이치를 씹어먹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란 말이야. 전삼삼 후삼삼 범인도 범부도 성인도 범부도 용도 벤도 선도 악도 전삼삼 후삼삼으로 이치는 그러하게 맞물로 펼쳐져 있으니까 제발 그 가운데 있는 너를 봐. 수수께끼 낸 거죠. 수수께끼. 슈타이너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슈타이너 정도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듣고 나니까 너무 자명하면서 간단하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치가 어디 있어요? 너 자신을 찾으라는 그 이치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삼삼의 이치는 이치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로 모든 세상이고 모든 수를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 남 얘기하고 있죠. 남 얘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봤을 때 문수라고 하는 것은 무착한테 너 자신을 좀 봐. 이러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그랬을 거예요. 여마미소, 뜰 앞에 잣나무 그거는 다 뭐라고? 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순간 우주의 이치가 풀려버린다고 했죠. 여마미소 하는 순간 우주의 이치가 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강력한 이치는 없다. 전삼삼 후삼삼도 그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지만 이 이치를 전삼 후삼에서 찾아낸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화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강력하게 넣어놓고 이 헷갈리게끔 해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생각을 못하죠,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찾아보세요. 전삼삼 후삼삼을 찾아보시면서 도대체 이런 설명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떡하니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전삼삼 후삼삼 모든 이치와 만물은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채라 그거예요. 제가 내리고 싶은 화두가 이런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 전후만 보지 마시고 전후, 좌우, 상하 다 뭐든지 전삼삼 후삼삼 상삼삼 하산삼 좌삼삼, 우삼삼 다 육방세계를 여는 것을 그런 이치로 열고 가운데 누가 있는지 여러분이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직시. 누가 있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육방, 대삼합 육생 했을 때 그 안에 여러분들을 놓고 사방 팔방을 다 펼치는 것. 이게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너 공부 20년 했다며
정신 차려. 300명, 400명이 뭐가 중요해. 음양의 이치도 모르는데 용과 뱀이라 그랬더니 알아듣지도 못하네. 범인과 성인이라 그랬더니 알아듣지도 못하네. 그랬는데도 또 물어봐. 전삼삼, 후삼삼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전삼, 후삼의 모든 이치와 세상 만물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있다. 내가 언제 있다? 지금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정수죠. 내가 지금 있다. 깨달아서 저쪽? 아니, 지금 있다. 지금이 천국이어야지 혼의 세계도 천국, 영의 세계도 천국, 무의 세계도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다 지식 아니었나?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했던 것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궁금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궁금한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전삼삼, 후삼삼. 자꾸 앞에 삼삼, 뒤에 삼삼만 보지 마시고 상삼삼만 보지 마시고 이치 거리면 그것도 중독이라 그랬죠. 땅의 이치, 물질의 이치 이것만 파지 마시고 동서만 파고 계속 봄하고 가을만 파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그래서 이 화두를 한번 할게요. 화두 특집도 한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화두 설명을 해야 되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배운 거 그냥 짬뽕에다가 이런 경전에서 이런 얘기했지. 저런 뭐 먼저 큰 스님이 이런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 뻔하죠. 이런 얘기 좀 나가고 나면 전삼삼 후삼삼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시고 있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시면서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공 나와, 공. 갑자기 옆길로 확 새죠. 기껏 찾은 나는 다 버려버리고 다시 공하래. 문수가 나와서 이런 가르침을 보면 또 얼마나 개탄을 하겠어요. 아, 쟤네들이 자꾸 공장사하네. 공이 뭔지 알고 떠드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삼삼, 후삼삼에서 가장 강력한 이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 인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 인지학, 신지학적인 느낌, 오컬티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적인 위치에서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영혼 백신의 위치에서 다 설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화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이렇게 유튜브 세상, 해인 세상, 딴 데서 해인 세상 찾지 마시고 유튜브가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해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해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치를 그냥 캐내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를. 어디 가서 굳이 찾지 않아도 되죠. 2021년도에 알 수 있는 해인산매라고 하는 것은요. 동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끈끈하게 얽혀가지고 어떤 위치에서가 강력한 이치를 알아다가 그대로 산매에 빠져갖고 열반 해탈해버린 다음에 무에 닿아서 다시 내려와서 만나는 것이에요. 해인산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을 만약에 수련을 통해서 어떤 수련, 호흡과 명상 요가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서 산매에 빠진 다음에 해탈한 다음에 열반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주적 좀비, 무주적 좀비를 극복하고 무에 닿았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런 단계죠. 해인산매라고 하는 건 그런 단계의 과정의 요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해인산매 그러면 또 뭐가 해인산매야 도대체? 그거 다 이제 또 의미부여를 해야 되니까 666도 자명한 이치만 캐내면 666도 맞죠. 물질 세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 666 아닌 게 어딨어요. 다 666이지. 육생인데 어떻게 666 아닌 게 있냔 말이에요. 일단 펼쳐지는 거는 천지인도 6으로 펼쳐지는데 뭐가 6에서 벗어나냔 말이에요. 눈 뜨고 느끼고 오온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곳에 닿아서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허경영 선생님은 해인을 자기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더 자명하게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경 선생님이 수준이 엄청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이제 지금 장난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말년쯤에는 서경 선생님이 모든 것을 놓고 폭탄 선언을 하기 바랄 뿐이에요, 저는.
다 작전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각오가 돼 있으세요 이미. 아, 내가 지옥불로 떨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그렇게까지 못해. 그리고 그런 얘기 자체 수준 자체가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해요. 이 진리에 대한 강의를 그런 식으로 못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닿지 않는 이상은. 슈타이너급이죠. 진짜로. 허경 선생님이 슈타이너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슈타이너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 아, 천부경을 같이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의 세상을 같이 열었으면 난리 났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부분의 전공자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가 능통했던 실질적으로 동무들이 슈타이너가 능통했던 각 분야의 사람들만 모이면 슈타이너지 뭐 그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들그들 하면서 일단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데 고마워요, 실은. 그들 없으면 우리 지금 이 공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당연히 그냥 이분법이죠. 음양의 이치죠.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찌르는 창끝이 정말 내 심장에 찌를 때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서로. 지금은 물질력에서 어쨌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훨씬 편할 수 있겠으나 영혼 백신으로 봤을 때 백신에 혼비백산 하는 것을 그들이 이겼다고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포인트들을 이미 2021년이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 그 포인트를. 물질력으로는 안 된다, 이미. 그리고 물질력으로 조금 상위에 있는 그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내야 돼요. 깨달음의 배를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채지가에 나오듯이 만경참파 파도가 얼마나 셀지 알지만 그 마음으로 배를 여러분들이 계속 띄워서 여러 사람 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하겠지만 노아 시대가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정산 선생님 비슷하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치죠. 이치로 바라본다 그러면 노아의 사건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치의 힘으로 배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미끄러질 사람들을 다 태워서 올라가는 거죠. 노아는 근데 왜 암수 한 쌍을 다 넣었을까요? 그 말은 뭘 담았단 소리예요, 여러분? 이치를 담았단 소리예요. 이치를 음양의 이치 한 쌍씩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풀어진 이치를. 그것도 옳은 이치든 그른 이치든 다. 이 생명이든 저 생명이든 각각 한 쌍씩 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죠. 잘 살펴서 비둘기를 보냈다가 노아 이 이치를 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야 풀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그래서 지금이 노아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딴 때가 아니라 그때 노아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아니라 매번 이런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노아의 시대다 이거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풀어지는 과정과 실제 세상이 풀어지는 과정을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설명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맛보기 한 거예요. 맛보기. 자, 일단 그들을 통찰해 보죠. 그들도 음과 양으로서 우리다라는 것은 극명한 위치에서 일단 바라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미리 드리고 생각하냐면 지금 바이든 트럼프 여야 코로나 백신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그들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란 소리예요. 인지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끝에 닿아 있어요. 지금 거의 영지주의 그들이 모를까요? 다 섭렵했죠. 신지학 모를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게다가 뭐까지 알고 있어요? 현대 과학까지도 다 잡고 있죠. 그리고 또 뭐까지 알고 있어? 고대 문명의 강력한 이치들까지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영지주의 서서히 뿌리고 있죠. 경전들 서서히 뿌리고 있죠. 왜? 감당이 되니까 뿌리는 거예요. 감당 안 되면 전혀 안 뿌려요.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고대 문명이나 고대 과학에서 강력한 힘들을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못 뿌려요. 세상이 통용되는 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돈벌이가 되는 만큼만 살짝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뒤에서는 실험하고 있죠. 아, 지금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서 실험. 그리고 약간 풀어도 되는 자명한 것들 언론에 뿌려요. 그리고 돈 걷어 우주여행 하는데 10억씩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치기 때문이에요. 이치. 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2020년 현대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정보죠. 다 퉁쳐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시대가 와요? 연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꼼짝. 해인 시대. 그래서 이 해인 시대, 과학 물질 문명의 해인 시대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력으로 절대 극복 못한다. 정치력으로 절대 극복 못한다. 자본력으로 절대 극복 못한다. 과학으로 그냥 뭐 사상, 철학, 종교 가지고 절대 극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지학을 그래서 우리가 파고 있는 거예요. 신지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좀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았죠? 평화롭죠? 그리고 나서 또 돈벌이 하러 가야 되네. 이제 그들이 그 장사를 할 건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초현실적 세계, 그 좁은 문 황금의 계단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깨부실 수 있어요? 우주 끝에 가면 뭐 안 돼요, 이게. 우주 끝에서도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우주를 벗어나서 무주 세상으로 닿아야지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무주 세상으로 닿은 사람들도 현실 세상에 적응 못하고 헛소리하고 뭐를 얘기하고 자기만 떠나려고 하고 계속 이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고. 다시 내려와야죠. 그래야지 지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라보고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 지옥을 열어놓으면 온통 지옥 세상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그 안에 있는 내가 천국으로 바라봐야지 그것들이 천국이 되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통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끄달리지 마시고. 막말로 백신 맞고 내일 모레 죽어도 여러분 여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랜덤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랜덤인데 이미. 그 발버둥 친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을까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올가미를 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는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 벌써.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요. 물질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금력, 권력, 재력 뭐 이런 것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백의 실력, 편차까지도 이미 결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생의 업들이. 그 카르마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라든가 혼란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카르마의 법칙은 100%죠. 100%. 걱정하는 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운 좋게 코로나 피해갔다? 다음 생에 코로나 걸려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서 걱정하고 있으면 그래 걸려도 돼. 내일 죽어도 되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치를 세우고 있으면 진짜로 이 물질 덩어리가 다음 달에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상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에 있는 동무들이 아니에요. 구의 자리에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깟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몇 생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인데 그때 코로나가 무서워서 제가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너는 코로나 뭐 백신 안 맞고 그러면 무슨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실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야? 깨진 진리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바보같이 수능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권, 평화 얘기하고 백신 반대 운동하면서 영국에도 지금 무슨 거리에 수만 명이 모였대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누구의 작전? 그들의 작전. 그런 거는 먼저 누가 겪었어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미리 겪었어. 해인 시대에 삐뚤어진 현상. 그들은 뭐예요? 그게 다 진리라고 알고 있겠지. 그렇게 모이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알고 있겠죠. 천만의 말씀. 더 노예가 되죠. 더 노예.
여러분들이 광화문 관장 나가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나아졌어요? 카페에 보면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얘가 맞대. 무조건 윤석열은 잘못됐대. 무조건 뭐 국민의힘은 잘못됐대. 이쪽이 차라리 낫대. 그나마 선택해야 되니까 여당이래. 아직은.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답이 있어요? 그럼 또 질문하겠죠. 뭐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아, 할 말 없죠. 이분들 아까 슈타이너가 정확히 얘기했죠. 그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쪼개져 있는 당신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부터 바라봐라. 전 33, 후 33, 야, 코로나 뭐 이런 거를 바라보는 너의 눈부터 바라봐라. 그것에 닿을 수 있냐? 네가 수련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야 선택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 말인 거죠. 백신 맞으세요, 가서.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코인 하고 싶으면 코인 해. 20억 날리면 되죠, 뭐. 전 재산이 20억이었어? 자기가 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실은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20억 날려도 40억 버는 거예요. 끙끙끙끙 거리고 있으면 못 버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코인 해보지. 또 이렇게 나오죠.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 제가 이치는 알려드릴 테니까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을 하세요.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을 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하세요. 결국에 이득은 누가 챙겨간다? 그들이 챙겨간다.